안녕하세요. VLA 크레이지의 김재시입니다. 이번에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모든 물체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각을 이루진 않죠. 심지어 칼날 끝부분조차도 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되었을 때, 빛이 닿았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기죠. 심지어 칼날 끝부분에서도. 이제 실제 그런 어떤 물건들을 모델링들, 특히 인테리어처럼 폴리곤을 많이 늘리지 않는 디테일하게 모든 제품을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기 힘든 인테리어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라인을 모두 살리기가 힘들어요. 특히 단순한 가구들, 장식장이나 단순 사각형에 가까운 제품들에서는 그런 모서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챔퍼를 쓰거나 근경에서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터보 스무스를 써서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근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델링이 디테일하게 돼야죠. 하지만 카메라 위치에서 중앙경에서의 단순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서리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챔퍼로 모서리를 눌러주거나 하는 그런 식의 모델링에서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모서리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크게 완성도에서 지장을 받게 되죠. 디테일이 떨어져 보이고 그 오브젝트 자체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죠? 그 렌더링을 했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썼음에도 모서리에 하이라이트가 없다 보니 그 오브젝트들이 뭔가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모든 제품에 터보 스무스를 먹여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폴리곤의 압박도 심하죠.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특히 모델링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특히 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모서리에 모두 챔퍼로 모서리를 눌러주려고 하면은 그것도 상당히 일이에요. 형태가 가끔 챔퍼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 챔퍼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난제죠. 이제 상당히 날카로운 엣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거리별로 그런 걸 조절해주기도 쉽지가 않고요. 너무 먼 거리에서 챔퍼를 너무 작게 적용해버리면은 실제로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적용을 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지금 하나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건 제가 테스트 해본 거고요. 지금 특별히 손을 댄 건 없어요. 그 엣지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기본적인 재질을 먹였고요. 이건 기본 사각형 박스입니다. 여기다가 조명과 반사판을 하나만 대줬어요. 이제 모서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사각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컬러만 나눠지게 되죠. 명암에 따른 컬러만 나눠지게 되다 보니 모서리에 아무 하이라이트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 마치 종이 접은 듯한 굉장히 가볍고 얄팍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리플렉트만 먹여두고 컬러는 거의 검정에 가깝게 적용해 놓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모서리 때문에 여기다가 챔퍼를 많이 먹이죠. 이제 폴리에서 라인을 잡고 챔퍼를 살짝 줘서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먹이는 이런 경우가 잦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고려해줘야 되다 보니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범프에다가 V-Ray 엣지 텍스트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나 해뒀는데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의 모든 와이어에 라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뭐 쉽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걸 범프에 적용해주면은 당연히 박스일 경우에는 이쪽 와이어 쪽에 범프가 적용이 되겠죠. 금방 이 흰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는 지금 렌더링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차라리 가구를 하나 모델링을 해서 재질까지 먹여서 해볼까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컴퓨터가 너무 구린 관계로 보여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사각형으로 밖에 못 만든 거 한번 이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범프에 먹이니까 이쪽 라인 부분이 범프를 먹으면서 하이라이트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올라오게 돼요. 지금 어떤 재질이나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하이라이트가 어색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디테일한 텍스처와 함께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것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중경에서 원경에서 렌더링을 했을 때도 착실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V-Ray 엣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나 원근감에 상관없이 적용이 다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서 전체적인 하이라이트가 몰렸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라인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 거리에 상관없이 옵션을 크게 손대지 않고도 재질에서 범프 맵에 기존에 쓰신 범프 맵에 믹스로 넣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엣지의 효과가 들어간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특히 거리에 상관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리 생각해서 챔퍼를 넣어주고 말고가 없어요. 보시면 똑같이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사각형의 그런 장시장이나 단순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챔퍼를 넣어주지 않고 이 옵션을 범프에 넣어줌으로써 하이라이트를 살려주고 제품의 무게감을, 오브젝트의 무게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복잡한 테크닉을 요하지도 않고 단순히 범프에만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니까 제 생각에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